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 친구 원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입차의 향과 맛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향과 맛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론처럼 설명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입차에 입문하실 때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을 내용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티하우스를 운영할 때 경험을 떠올려보면, 차에 입문하는 분들은 보통 차짜리 감성의 매력을 느끼시고 입차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 도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차를 내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차를 브루잉하는 그 과정, 그것도 차를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차의 향과 맛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다 보면 차를 음미하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를 내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귀찮은 일이 돼버리고, 감성템이었던 차 도구들은 비싸고 예쁜 주방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유튜브로 생활다도 가이드를 연재하기로 생각하면서 이 차의 향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을 좀 우선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처음 차를 접했을 때의 반응, 그런 것들이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에 1도 관심이 없는 제 친구들을 불러서 차를 한번 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들은 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의욕이 전혀 없었고요. 친하다 보니까 이 차를 내주는 팽주에 대한 배려나 예의, 이런 것들은 다 집에 놓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반응을 상기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밍밍한데? 너무 떫은 거 아이가? 그냥 풀맛 나는 물 같은데, 지푸라기 끓인 맛 나는데 이게 맞나? 몇백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만약 그때의 차 향기를 맡았다면 지금과는 완전 다른 반응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았을 때 그럴 때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시절에는 요즘처럼 인공적으로 조향된 이런 농축된 향기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차에서 나는 은은한 꽃향기라든지 풀향기, 달짝지근한 향기들은 마치 지금의 향수처럼 느껴졌겠죠. 현대인들은 향수나 룸스프레이처럼 강렬하고 직관적인 향기에 익숙해져 있고, 달고 화려한 맛의 음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몇백 년 전처럼 그 차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아로마, 이런 것들에 매료돼서 차의 향미에 애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밍밍한 맛의 차를 굳이 왜 추천하고, 또 뭐가 좋다고 취미로까지 즐기는 걸까요? 그럼 지금에 와서도 이 차의 향미가 일상생활에서 즐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이유를 제 생각을 좀 가미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차의 매력을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상쾌한 티트리오 향수가 뿌려진 호텔 로비를 거닐 때, 그리고 실제 편백나무 숲을 거닐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실제 편백나무 숲보다는 좋은 향수가 뿌려진 호텔 로비가 훨씬 선명하고 강렬하게 좋은 향이 느껴지실 거예요. 선명하고 강렬한 향기들은 그 순간은 너무 좋지만 여운이 그리 길게 가진 않더라고요. 그럼 실제 숲속을 거닐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은은하게 섞여 있는 꽃향기들, 그리고 걷는 위치에 따라 특정 향기들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선명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은은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기들에 둘러싸이는 느낌입니다. 숲속 향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정말 다양하고 좋은 향기들이 미세하게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합적인 향기들의 감흥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서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힐링, 치유된다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숲속길을 걷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좋은 느낌들 때문이겠죠. 잎차의 향과 맛은 이렇게 숲속길을 걸으면서 느껴지는 감각의 즐거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해드릴 수 있는 차의 매력은 선명하고 강렬한 향기들에 익숙해진 일상을 지내다가 가끔씩 편백나무 숲길을 걷게 됐을 때 느끼는 색다른 매력. 뭔가 복합적이고 선명하진 않지만 우리의 감각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차에 숨겨진 향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빙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차 못지않게 커피랑 위스키도 좋아하거든요. 와인도 좀 좋아하고 싶은데 제가 숙취가 좀 있어가지고 와인은 잘 안 맞더라고요. 차, 위스키, 커피, 와인 이런 기호 음료들은 숨겨진 향과 맛을 발굴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싱크를 맞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음료를 넘어선 그 취미생활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이드해드리고 있는 이 차는 커피, 와인, 위스키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 위스키, 와인 이런 것들의 아로마를 찾고 즐기는 것을 광산에 비유합니다. 제가 광산에 비유한 음료들은 강렬한 향미에 익숙해지고 그걸 뚫고 넘어가야 그 뒤에 숨겨진 향들과 맛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기만 한 음료를 왜 돈 주고 먹지? 그런데 커피가 대중문화가 되고 또 생활음료가 되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 쓴맛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쓴맛이 익숙해지고 나서야 뒤에 숨겨진 플로럴 향이나 견과류 향, 그리고 과일향 이렇게 미세한 향들을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반면에 차는 빙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는 강렬한 맛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 잔잔함 속을 탐험해야 하는 그런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밍밍하게 느껴지는 그 풀맛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야 정말 재밌는 아로마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입문하실 때는 이 차의 향과 맛을 섬세하게 찾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차도 커피처럼 자주 접하면서 그 잔잔함이 익숙해지다 보면 분명 커피와는 또 다른 그 풍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차의 향과 맛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향과 맛에서 잠깐 벗어나서 은은하고 복합적인 자연의 향과 맛을 일상에서 즐기고 싶다면 이 잎차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 거대한 실체가 숨겨져 있는 그 빙하를 탐험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자주 차의 향미를 찾고 즐겨보시면 이 잎차의 진짜 매력을 더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고 올드해 보이는 이 차의 맛과 향에 마음을 좀 열어보시면
정말 풍요로운 일상 속 휴식과 멋진 취향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가이드에서는 오늘 영상에 이어서 차의 향과 맛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몇 가지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너피스 하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